예, 주택취득세 이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은 중과세 12%를 적용한다는 내용인데요. 2020년 작년 그죠? 그때 한창 세상이 시끄러웠죠. 다주택자를 하도 많이 규제를 하니까 이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서 그걸 갖다가 운용을 하면은 요거는 절세가 된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전부 다 법인, 주택하면 법인 만들어라 이렇게 난리 법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말이죠. 이게 아는 사람만 이렇게 착착했으면 되는데 온 동대방네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막 그죠 장구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국가 귀에. 그래서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막 법을 이렇게 강화시켰는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도망을 가고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법인을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법인 취득세율을 12%로 올리고 취득부터 처분 단계까지 전부 다 법인을 갖다가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데요.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는 나중에 보고요. 일단 취득세 12%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이 중과세 12%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은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갖다가 이제 정부가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분산 작전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도 놓고 그다음에 양도를 해서 시세 차익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명의를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택 투자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가 여기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오게 된 거죠. 눌러보시죠. 예.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국가가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죠? 모든 단계에서 이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국가가 틀어막았는데요. 어떻게 막았는가 하면은, 자, 보시죠. 자, 일단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은 12% 중과세, 취득세를 갖다가 먼저 12%로 중과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종부세를 이제 법인도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6억 원을 갖다가 공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준 시가가 6억 밑에 있는 집이라면은 법인은 종부세를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 6억 공제하는 걸 갖다가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법인이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이제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세율도 일반 개인보다는 많이 인상을 시켰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도 규제를 했고 양도 단계에서는 보통 법인은요 10% 세율로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내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10%를 더 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라는 이제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갖다가 한 번 더 내야 되는 그런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자, 취득, 보유, 양도 이 모든 단계에서 법인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법인 취득세를 한번 다시 보면요.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개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1에서 3%를 적용했고요. 4주택 이상부터 이제 4% 이렇게 개인하고 똑같이 이제 법인도 취득세를 냈는데 이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법인은 한 채만 사도 12% 중과세를 이제 맞게 되고 개인은 이제 다주택자는 8% 12%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규제를 당하고 법인은 한 채만 사도 이제 12%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법인은요. 자, 주택 어느 지역에 있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느냐 안 사느냐 아무 관계 없고요.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한 채 더 샀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또는 보유주택 수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 눌러주시죠. 그렇죠. 자 관계없이 이제 한 번 더 자 주택을 사면요 무조건 12%.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샀습니다. 12%.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샀습니다. 12%. 내가 한 채 법인이 한 채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샀습니다. 12%. 세 채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샀습니다. 12%. 처음 샀습니다. 12%. 무조건 1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예외적으로 어떤 공공적 목적, 그렇죠. 공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예외적으로 12%를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즉, 취득할 때 중과를 갖다가 배제하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다주택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표적인 게 공시가격이, 즉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그런 주택들. 노인복지,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천주택, 사원용 주택.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자, 이런 주택을 법인이 샀을 때에는 12%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래 목적에 사용을 하라. 뭐 노인복지, 가정어린이집, 그러면 사원용 주택이라면은 1년 이내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3년 미만이 되어서 빨리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안 된다. 이런 규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원용 주택, 자, 1억,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주택도 물론 법인에 해당되지만은, 사원용 주택, 이게 아마 법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2%가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사례가 될 건데요. 다만 이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법인이 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이 있고 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주택 종류도 또 제한을 뒀죠.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한테 이런 주택을 사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거주하게 한다. 그럼 당연히 안 되고요. 과점주주에게 제공을 한다. 과점주주한테 여기에 살게 한다. 당연히 안 되고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래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3년 미만에 처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되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사원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살 수 있도록 내가 집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원용 주택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12%가 아니라 취득세가 일반 세율로 가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갖다가 이제 법인이 사면은 이제 12%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다만 자, 규제가 또 있는데요. 법인 본점이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되는 그런 법인이라면은 이제 이런 주택을 사더라도 무조건 12%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도시에 있고 설립한 지 5년 이내다. 그러면은 무조건 12%. 아무래도 대도시에 이제 법인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죠? 지방이라든가 이런 그런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대도시라는 것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가 이제 주요 대도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한 지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내가 소재하고 있다. 지방에 법인 본점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12% 아니고 이런 주택을 사면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대도시 소재 설립 5년 이내 이런 주택, 이런 법인들이 이제 규제를 그대로 12%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죠. 2020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서점에 가면요.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자 해가지고 곳곳에 책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런 움직임은 이제 조용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취득부터 그리고 보유, 그죠? 처분 전부 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법인을 가지고 주택을 좀 투자를 해보겠다. 이게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투자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죠? 한쪽을 누르면은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가겠죠. 그럼 반대쪽을 국가가 가만 안 있죠. 또 거기를 또 누르겠죠. 그럼 또 위로 가겠죠. 또 누르겠죠. 아래로 가겠죠. 온 사방이 지금 이렇게 쫓고 쫓기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대안은 뭔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 이제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빠질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신중하게 세법을 알고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